그 다음에 자 29페이지.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끝냈어요. 지금까지 이제 뭘 끝냈냐면 행공특법 권익기까지 끝냈어요. 권익기까지 끝냈는데 이 독촉계고는 여기까지 해결이 되는데 여기 이 영역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수리는 별도의 신고라는 이 구조틀을 가지고서 해결했다. 신고라는 구조틀. 그래서 수리를 그러니까 자체 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구조틀을 가지고 했다. 구조틀을 가지고 했는데 이 판례를 특히 암기하시면 되겠다. 등수신자, 형자실수, 등수신자, 형자실수라는 판례를 가지고 여기를 해결해.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엄청 나와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시험 문제의 중점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국권직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국권직관.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요거의 정정, 토지대장의 정정, 건축물 대장의 정정의 반려, 정정의 거부 이것이 국권직관 그것으로 연결되는데 4년 연속 나왔어요. 4년 연속. 한 시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행정법을 베이스로 한 행정소송법을 베이스로 한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4년 연속 나왔어요. 뺑글뺑글 돌면서 여기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나왔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요 판례를 그대로 이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요 판례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을 그대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지점이 자 요게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죠. 그다음에 요걸 그대로 깔고 있는 게 요걸 그대로 끌고 들어간 게 뭐예요?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이죠. 그때 이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에 요 판례를 그대로 쓰죠. 여기요. 요 판례 그대로 써요. 그다음에 거부처분해서 그신 그거 그 국에서 요 판례를 그대로 여기다 쓰죠. 여기다가 그 신청한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거 여기 그대로 써요. 요 판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 판례를 이걸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면 요거를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판례를 가지고 그대로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에 이해준한을 사용한다. 이걸 요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일 것에 그대로 사용한다. 이걸 요 판례를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이란 요 판례를 이해준한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일 것에 사용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 판례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러면 자,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은 아까도 봤었지만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은 그가 뭘 가리킨다고요? 행정행위를 가리키니까 그 밖에 행정작용은 요걸 지우면 그 밖에 행정작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 밖에 행정작용. 그 다음에 이에 준한다는 것은 이 그 밖에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그죠? 행정행위의 성질이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판례가 지금 요거 따라서 그 밖에 이에 준한의 요 판례를 여기다 그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이에 준한에다가 이해되시죠? 지금 요 말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워지는 게 뭐냐면 이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은 당연히 지워지죠. 왜? 공법상 행위라고 했잖아요. 이거 행정행위는 공법상 행위라고 하죠. 행공특법권익위의 공법상 행위잖아요. 이거 따라서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은 절대로 이 사법이잖아요. 이거 민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법의 반대말인 사법이에요. 따라서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은 절대로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될 수 없죠. 그 밖에 행정작용이긴 하지만 절대로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타 원생을 발생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하고 하게 한다는 게 뭐라고요? 저쪽이 우월적이라고요. 그죠? 행정청이 우월적이라고요. 그런데 우월적이지 못한 게 뭐예요? 공법상 계약이죠. 이건 대등성이잖아요.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맺어야 계약이라 하잖아요. 그죠? 대등성이 깨지면 그걸 처분이라 한다니까요. 계약이라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 빠지죠. 그러니까 그 밖에 행정작용이긴 하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냐를 판단하지 못하는 게 요것과 요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도 이에 준하는 행정지도로 판단 못해요. 이것도. 왜 판단을 이론서를 얘기하는 거 지금 왜 이론서에서 판단을 뭐 하냐면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래 이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요. 근데 이 임의성은 뭐와 반대말이에요? 권력성과 반대말이죠. 행정행위는 권력성이에요. 일개직구, 일방성이에요. 일방성. 행정행위는 일방성이면서 권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 동의는 피권력적이죠. 피일방적이죠. 일방통행식의 의사결정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사회에서 꼰대라 하잖아요. 그걸 일방성은 꼰대, 행정청은 꼰대. 일단 행정청 하는 건 다 꼰대질이에요. 꼰대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근데 국민들이 안 입겁더라도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따르면 뭐가 있어요? 제재력, 강제력, 과태료 맞고 과징금 맞고 강제 집행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꼰대 짓을 할 테니까 니들은 꼰대 짓 따라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이 행정 지도는 꼰대 짓이 아니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와서 행정학에서는 행정 지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다고요 과거에. 행정학에서는 제가 이제 행정학과를 하는데 행정학 할 때 행정지도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남아 있는 건 요거하고 요게 남아 있잖아요. 이 세 영역 그 밖에 작용 중에 그 밖에 행정작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는데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세 영역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론설에선. 그래서 이쪽에 와서 이제 그래서 따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안 작성을 할 때에는 첫 번째는 답안 작성을 할 때는 이게 행정입법이냐, 행정계획이냐, 이게 행정상 사실행위냐, 무슨 의의를 쓰고 의의에 비춰봤더니 이건 행정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행정상 사실행위다. 이거는 처음부터 행정입법이다. 처음부터 이거는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그 밖에 행정행위가 행정작용이 맞는데 문제는 이에 준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답안 쓸 때.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답안 쓸게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자, 30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자, 마지막. 자,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시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송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뭐부터 들어간다고요? 행정법 이하 동법.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수학의 정석이라니까요. 쓰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31페이지 행정법 대전제, 행정법 이하 동법 제19조와 동법 이하 함, 이하 동법 이렇게 써도 돼요. 행정법 가로 열고 이하 동법 가로 닫고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저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뭐냐라고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렉트하게. 자, 도시관리 계획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 기전이나 그 설정 행위이므로 지금 현재 도시관리 계획 행정계획이다. 이는 강학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이다. 그 밖의 행정작용이라고 딱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시라고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도시의 건설 장비 개량 등과 같은 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판례예요, 판례. 이거 외우셔야 고득점이에요. 행정계획은 이 판례가 내린 정의예요. 고득점 하셔야 돼요. 고득점. 그러면 이제 판례가 내린 정의를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 어려운 말 없어요. 자, 도시의 건설. 이거 뭐예요? 뉴타운. 도시 건설, 신도시, 뉴타운. 도시 정비. 이거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 개량. 도시 개량은 이것도 재건축. 이런 것들. 그 다음 관련되는 그런 것 같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자,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누가 내려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항상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요. 시장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예요? 25곳에 저기 했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신통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25곳에. 그쪽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죠, 현재.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 수단을 종합 조정했다. 관련되는 행정 수단의 종합 조정이 우리 눈에는 뭘로 볼까요? 지구 지정으로요. 지구 지정으로. 무슨 여기 뭐냐? 뭐 한남 5구역. 그다음에 무슨 신창 1구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구 구역 지정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 구역 지정이 왜 행정 수단의 종합 조정이 되느냐? 행정 수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예요, 토지. 토지인데 토지가 한 1필지의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토지 소유자를 다양한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하는 여러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묶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종합조정화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만큼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한강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종합조정화가 뭐예요? 이거 토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만. 종합조정의 결론이 이 토지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만큼 많은 토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결론. 행정계획에 이렇게 행정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입안 결정하였다죠. 자, 옆에 왼편에 30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하였다. 자, 입안하였다 그러면요. 처분이 안 돼요. 입안만 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결정까지 했어요. 입안 결정. 그럼 입안 결정을 우리가 이제 원래는 입안 결정도 좋은 뜻은 아닌데 입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럼 이 결정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선회를 해야 되냐면 고시라고 선회를 해야 돼요. 고시 널리 알렸다 이렇게 고시라고 선회를 하는 거예요. 고시라고 입안에 그쳤어요. 이쪽에다가 이쪽을 뉴타운으로 건설할 거야라고 입안만 했어요. 그럼 이거는 내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요. 이건요. 처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입안해놓고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럼 결정을 하면 고시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 항공사진으로 촬영된 지적도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놓고 여기를 위에서 찍은 거 있죠? 그걸 첨부를 해야 돼요. 용산공원 위에서 찍은 거 첨부해야 돼요. 항공사진을. 항공사진으로 된 지적도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도면이 이렇게 첨부가 됐어요. 그럼 지적도면이 첨부된 이 효과가 발생해요. 이 지적도면 효과가 발생해요. 지적도면이 첨부되면 이 지적도면이 있는 지점, 이 지점 안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두 개. 아니 이 지적도면 안에는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종로 3가 항공사진 찍어놓으면 종로 3가 안에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럼 토지는요. 토지 소유자에게 뭐 형질 변경 금지 의무.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에게는 신축, 개축,
증축 금지. 이 효과가 발생해요. 형질 변경 금지, 신축 개축 증축 금지가 발생해요. 왜? 보상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도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해요.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해요. 저런 행위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치 상승적 행위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보상금이 왕창 늘어나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런 행위를 못하게 해요. 딱 이렇게 결정하는, 고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시, 결정. 그러니까 이방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이 요런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죠, 이거.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잖아요. 아까 권익위 중에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잖아요, 이거.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게 되는 거죠. 이에 준하. 행정행위가 아닌데 의무의 부담을 명해. 그러니까 행정행위처럼 우리가 취급해주자. 이에 준한다. 자, 그래서 31페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저거 아시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토지 소유자에게 왜 형질 변경 금지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에게는 신축 증축 의무가 발생할까? 지적 도면을 첨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적 도면을 첨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적 도면을 첨부했냐 안 했냐가 이게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 기준이에요. 저게. 근데 저런 말을 우리가 교과서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걸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답안에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이해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안에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강학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 즉 그라는 게 뭐라고요? 강학상 행정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밖의 행정작용을 이 그자를 강학상 행정행위로 바꿔준 거예요, 표현을. 그러면 강학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 이렇게 쓰는 순간 거의 밑줄. 강학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 이렇게 쓰는 순간 이게 뭐라고요? 이론설이라고 이게 이론설의 태도라고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저 채점자한테 저는 이론설에 의해서 지금 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 이원설이라면 공권력 행사 밖의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밖의 행정작용, 강학상 행정이 밖의 행정작용이다.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강학상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문제된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 강학상 행정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판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게 이론설. 이론설이 아까 얘기했죠. 공권력 행사가 곧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를 쓰시면 된다고 그냥.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공특법 권익위, 행정청이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 권익위,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리는 국권, 직관 사안의 경우, 자, 광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그 도시관리 계획 구역 안의 도시사요. 그 도시관리 계획 구역 안인지 바뀐지는 뭘로 한다고요? 이걸로 한다고요. 첨부된 지적도면으로.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요. 실제 답안에는. 지적도면이란 말 쓰지 말고 이렇게 도시관리 계획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형질 변경 금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금지 등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의무의 부담을 명한다. 이는 국권, 직관,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리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강학상 행정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지 보세요. 이 논리가 이게 논리 전개는 딴 거 없어요. 단어의 순서를 말해요. 논리 전개는 단어의 순서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는 내용의 배열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는 야, 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말의 의미의 배열이에요. 의미적 배열. 근데 이 의미적 배열은 이 답안 작성에서는 최악의 배열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쓰는 걸 논리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어의 형식적 배열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의 경우에 두 번째 뒷부분. 의무의 부담을 명한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다? 강학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세 번째가 뭐다? 강학상 행정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뭔가 느낌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승하죠. 첫 번째 밑에서 의무의 부담을 명한다. 그럼 조금 더 커져서 강학상 행정의 성질을 갖는다. 강학상 행정의 성질을 가니까 좀 더 올라가서 그러면 강학상 행정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게 논리예요. 이렇게
그럼 설문의 해결,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강사 행정이 밖에 강사 행정이 준하는 행정작용이므로 시송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데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원서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원서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원서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원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일원설과 이원설의 견해 대립이 전혀 없는 지점이에요.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념의 내포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개념의 외연이라 그러고, 그래서 개념의 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포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결론은 똑같을지 몰라도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행정체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예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그 밖에 행정작용으로 안 봐요. 이원설은 그냥 공권력의 행사라고 봐요. 공권력의 행사이면서 근데 공권력의 행사인데 행정계획이 공권력의 행사인데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예부여를 가진 법적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시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공권력의 행사인데 거기에 고시를 하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예부를 가진 법적 행위가 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여하든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대해 시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죠, 이거. 연기 때 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읽어야 돼요. 한 번 한 것은 막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제2문도 마찬가지. 자, 이게 제2문 사실행위죠. 이것도 마지막.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시건장치. 이건 일본말. 자물쇠 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물쇠 해제의 법적 성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건방지게 과거에 일본 한자를 가지고 시건장치 이렇게 했어요. 저 진짜 대학교 들어갔을 때 모르는 한자 투성이었어요. 이상한 소리 엄청 많았어요. 일본 한자. 지금은 다 퇴출됐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잔재들이. 그럼 시건장치 해제는 자물쇠를 딴 행위예요. 자물쇠 따기. 그러면 바로 오른쪽 넘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 탑다운으로 읽지 마시라고.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으로 읽다가 어떻게 한다? 대전제를 쓴 다음에 전제 상황을 제시할 때 뭘 전제 상황을 끌고 올까? 바텀업에서 마지막 묻는 거 바로 앞에 있는 문장. 그게 전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텀업으로 읽을 때 마지막 묻는 문장의 바로 앞 문장이 전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전제 상황을 맨 앞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법적 성격이니까 이거 뭐다? 법적 성격이 취소송의 대상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행정소송법 이하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칙은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 다음에 경찰관 X가 행한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는 행정상 사실행위다.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기 들어가요, 그냥. 행정사실행위다. 막 주차시를 쓰면서 행정상 사실행위는 도로의 건설, 그 다음에 뭐 청소,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행위를 통하여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하게 뭘 써라? 행정상 사실행위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행정입법이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법을 만들고 있는데 행정입법이다. 이건.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사실, 유일하게 뭐만? 행정계획만 판례의 정의를 좀 써주라. 행정계획만 판례의 정의를 써주라. 문제의 소재에서. 판례의 정의를 통해서 이거는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좀 써달라. 다만 행정입법과 행정상 사실행위는 정의를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건 행정사실행위야. 행정상 사실행위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나와서 직접 뭔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보고 뭘 해라가 아니라 지가 나와서 막 해. 지가 나와서 자물쇠도 따고 지가 나와서 막 문서 이렇게 뒤적이고 지가 나와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뭐 이거 갖고 가고 이런 걸 다 행정상 사실행위라 그래요. 지가 나와가지고 여기 가로수 이렇게 은행나무에 같이 쳐주고 이런 거. 뜨거운 여름날에는 길거리 가면 살수자 뿌려주고 물 뿌려주고 살수차로 다 그 행정상 사실행위예요. 그거. 그러니까 행정청이 나와서 직접 뭔가 행위를 해. 그걸 행정상 사실행위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건 행정상 사실행위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진짜로. 막 뭐 행정사실의 의 이런 거 쓸 거 없어요.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의의를 또 써요. 그러면 채점자가 정말 귀찮아요. 그럼 이거는 행정상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이는 강학상 행정행위 밖에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19조와 2조 1항 1호로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누이 말씀드려요. 19조와 2조 1항 1호로 대전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전제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강학상 행정행위 밖에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19조 2조 1항 1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행정행위가 곧 공권력 행사가 된다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 못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꼭 써야 되나 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납득하면 돼요. 납득.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서 납득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했던 얘기 또 할까? 납득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가 보다. 그냥 납득을 하시면 돼요. 믿고서 신뢰하고. 그러면 이는 강학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이다. 그 다음 여기서도 행정행위 밖에요. 밖의라고 쓰면 안 돼요. 절대. 강학상 행정행위 밖에요. 행정행위 밖의가 아니에요. 에하고 의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밖의하고 그 밖에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밖의라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도 있어. 이게 그 밖의예요. 근데 그 밖에는 다 밝혀졌는데 요거 빼고 나머지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의와 에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잖아요.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가 강학상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문제된다.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가 강학상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 판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 직관. 그래서 취소의 대상인이라고 썼는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소재에서 이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음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되는 이렇게 일치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판례 중에는 취소의 대상인 이렇게 쓴 판례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조금 소수고 대부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꼭 그렇게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자,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거 이제 설문에 보면 동의를 얻지 않고 해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대방의 시건장치 자물쇠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죠? 상대방의 재산이죠. 재산의 훼손행위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력의 행사. 이런 거 외우셔야 돼.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걸 외우셔야 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력의 행사. 물리력이라는 게 뭐예요? 힘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물리력의 행사는 힘썼다 그런 뜻이에요. 힘썼다. 힘써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떤 행위를 했다. 힘쓴 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행위다. 자, 밑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행위는 한계가 없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행위는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8호에 그 밖에 위해 예방 행위가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은 경찰관이 뭔가 직무를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건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한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한계가. 그래서 그 한계에 이제 들어가면은 대부분 국가배상으로 가버리니까 경찰관들이 뭐예요? 실제 출동해서도 피의자나 못 때려요. 강하게 이걸 체포를 못 해요. 아니 그거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 애가 어디 다쳤잖아요. 범죄자예요. 다쳤어요. 과잉진압이라고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니까요. 그러면 국가배상을 안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그걸 받아줘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자 인권위원회예요. 이거 피해자 인권위원회가 아니에요. 너무나 황당해요. 지금 현재 뭔가 이게 집행이. 물론 인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범죄자 인권을 그렇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범죄자라고 이미 명확한 경우 현행범일 때 현행범이 아닐 때는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면 안 되거든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미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인 스토커예요. 현행범인 이렇게 칼이 휘두른 자예요.
그럼 그 강력하게 그거는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못해요. 못해. 뭐 여경이 무슨 막 피해 아니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죠? 자기보다 선임자를 부르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경이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오바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이런 직무행위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국가배상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되고 소극적인 경찰작용으로 지금 가는 경우다. 여기 경찰작용, 공권력의 바른 어떤 정립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아노미 현상이죠. 거기 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점이죠. 어느 지점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피의자죠. 피의자. 그 다음에 현행범은 어느 경우까지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또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행위니까 이거 뭐예요? 법집행이죠. 법집행. 그럼 법집행일 때는 상대방에게 그 행위를 수인하여야 하는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한 행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3단계로 넘어가요. 첫 번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력의 행사.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행위, 즉 적법한 직무행위라는 거 이게. 그럼 적법한 직무행위일 때는 행위를 수인하여야 하는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 이렇게 3단계로 팅팅팅 넘어가요. 이렇게. 수인 의무의 부담을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한 행위라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 있는 행위인데 강학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아까 했던 것처럼 강학상 행정의 성질을 가지니까 이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같은 글쓰기란 말이에요. 같은 글쓰기. 그러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글쓰기의 틀 안에 표현이 달라질 때마다 그거를 조금씩 그 지점만 표현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설문 해결,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는 강학상 행정에 밖에 강학상 행정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원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는 행정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으로서의 뭐라고요?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라고 이게. 그 밖으로 안 넘어가고 공권력의 행사이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외부 요를 가진 법적 행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야든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에 대해 시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그 밖에 이해전환 행정작용 여기서 시험 문제 엄청 나와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지금 행정계획 해결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 해결했어요. 이제는 행정입법을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행정입법을.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죠? 쉽다고만 하면 또 너무 과하고 쉽다고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것 같으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그래요. 근데 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할 때 어떤 법적 성질을 논하란 말이냐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문장 고시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예요. 고시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 그러면 고시를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규범 통제와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행정입법이라 하는데 행정입법에는 다투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규범 통제와 그 다음에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 통제는 처분이 안 됐을 때는 규범 통제로 가고 처분일 때는 취소로 가는 거예요. 규범 통제를 뭐라 그래요? 명령 규칙 이원 위법 심사. 행정 입법에는 처분이 아니고 처분이냐에 따라서 처분이 아닐 때는 명령 규칙 이원 위법 심사로 가요. 이원 위법 심사. 그다음에 처분일 때는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다투고자 한다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 성질이에요.
법적 성질이 처분이면 이리 갈 것이고 법적 성질이 이것이면 이리 갈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어렵지 않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 그럼 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문제의 소재. 그러면 법학 답안을 쓸 때는 자, 경영학적 답안을 쓸 때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쭉 정의 내리고 처분이 아닌 경우를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처분인 경우 쭉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거는 이제 처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법학은 그렇게 안 해요. 한쪽만 논해요. 한쪽만. 그래서 한쪽 논해서 이쪽에 해당하면 일로 가. 이쪽 해당 안 해? 그럼 넌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 임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처분이냐만 논하면 돼요. 처분이면 이리 갈 것이고 처분이 아니면 그냥 이리로 갈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학 답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시각이 결여돼 있어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만 보면 되니까. 불쌍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고시 볼게요. 문제의 소재. 자,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행정책임을 구체적 사실은 법칙은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여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전제 상황의 제시 바로 앞에 있다고 그랬죠. 바로 앞에. 갑은 처치에 사용하기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 금액보다 급여 상한 금액을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한 고시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 여기서 왜 급여 상한 금액을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했냐면 이 갑이 이제 제약회사라서 그래요. 제약회사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의약품 가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건강보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관련이 있어서 함부로 못 정해요,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고시를 합니다. 물론 그 고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시 쌩까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이 줄어들고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사용해요. 그리고 병은 요게요. 다른 약품도 있는데 왜 저거 사용하냐고. 특히 가정의학과, 동네에 다 가정의학과가 우리 집에 주치의 제도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서 요구해요. 나 사기쳤다고.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싼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고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고시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그럼 고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첫째,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규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고시가 법규냐. 이 고시는 근본적으로 행정규칙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행정입법에 대한 약간의 소개가 필요한데, 행정입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입법에는, 자, 국민을 향한 입법이 있고, 국민을 향한 입법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까 권익이 했었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권리의 설정을 명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할 때 뭐에 의해서 명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에 의해서 명한다고 그랬어요? 법규에 의한, 그죠?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권리의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은 그 형식이 뭐라고요? 법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규라고 그래요. 행정입법 중에는 법규인 행정입법이 있어요. 행정입법 중에는 법규인 행정입법이 있거든요. 근데 입법 있잖아요. 입법 행위를 형식이 입법을 법규인 입법이 있는데 입법부가 법규인 입법 행위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법률이라 그래요, 그걸. 입법부가 만드는 법규를 법률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입법부가 만드는 법규를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은 곧 법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은 다 법규예요. 아시겠죠?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은 다 법규예요. 그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법률이 있는데 법규를 창조하고 법규 아닌 것도 창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률은 곧 법규다. 이거를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 그래요.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오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력이 오역이라고요. 이게 오역.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창조력이 맞아요. 그게 독일 말.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진 의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는 법률은 곧 법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만드는 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명령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이에요. 그래서 쉽다니까요.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말로 하는 수학. 법학은. 그러니까 입법이란 건 법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법을 세운다. 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이렇게 잔잔하게 있단 말이에요. 잔잔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그래요. 옛날 보이스피싱 있죠? 그거 통신법에 의해서 범죄행위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잔잔한데 그러니까 막 들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세운단 말이에요. 입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워서 못해 이제 더 이상 딱 세우면 이제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가 이렇게. 그래서 입법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입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으로 세워졌다. 근데 이 법으로 세우는 거를 입법부가 세우면 법률이라 그러고 행정부가 세우면 법규 명령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국민 쪽에 향해 있으니까. 국민 쪽에 향한 걸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죠. 이거.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죠.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을 향한 입법이 아니고 내부의 공무원을 향한 입법이 있어요. 공무원 외에도 이제 특별신분법 관계인데 그냥 공무원을 향한 입법이라 할게요. 그럼 공무원을 향한 입법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공무원을 향한 입법은 법규인데 이 법규는 국민을 향한다고 했잖아요. 국민. 근데 내부의 공무원을 향해 있어요. 이거를 뭐라냐? 규칙이라 그래요. 이건 규칙이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법규하고 요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정관. 규칙이라 그래요. 규칙인데 이 규칙은 있잖아요. 반드시 행정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법부도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국회 규칙. 국회의사당을 사용할 때는 외부인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방청을 할 때는 방청권을 끊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와요. 국회 규칙으로. 그다음에 재판 있잖아요. 조국 장관이라든가 전 장관이 그다음에 그쪽에 재판을 한번 나는 보고 싶어. 또 누구 재판을 나 가서 보고 싶어. 그러면 방청권하고 이런 각종의 것들이 이제 하거든요. 내부 질서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판사는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이런 식으로 내부 질서를 유지 이렇게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법원 규칙.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행정규칙. 뭐가 어려워? 행정규칙. 그런데 행정규칙은 누가 하냐면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부 장관이 해요. 대부분 각부 장관이에요. 장관. 그 기관의 장이 한다고. 기관의 장이 하죠. 기관의 장이 할 때 그때 어떤 형식으로 내냐면 고시의 형식으로 내요. 고시 형식. 이 고시는 뭐냐면 법조문의 형식으로 낸 규칙이에요. 법조문 제1조, 제2조 이렇게 내면 그걸 고시라 그래요. 제1조, 제2조 각부 장관이 내면 각부의 산하기관인데 약간 독립성을 띈 산하기관이 있어요. 산하기관인데 사실은 산하기관인데 독립성이에요. 완전한 독립성을 띠고 있어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이건 훈령이라고 그러죠. 국세청 훈령. 그러니까 고시도 있고 훈령도 있어요. 둘 다 뭐예요? 법조문의 형식으로 돼요. 법조문의 형식으로 나온 행정규칙이에요. 법조문의 형식. 이거를 고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법조문이 아니고 그냥 타이핑, A4 용지에다 타이핑 쳐가지고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명령을 때려요.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자,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4일간 학예휴가 다녀와. 그래서 직원들 학예휴가 일정 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과장님 누구 그다음에 뭐 누구 서기관 뭐 이렇게 쭉 해놓고 옆에 이름 써놓고 그다음 며칠부터 며칠까지 며칠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일일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것도 행정규칙이에요. 일일 명령. 그걸 벗어나서 휴가 갔다 오면 혼나요. 혼나요. 그 일일 명령이에요. 그것도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한테 내리는 거예요. 내부의 직원에게 야, 너 여기서 정한 대로 사무를 처리해. 너 사무 처리, 이게 사무 처리거든요. 이거 사무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중구난방으로 사무를 처리할까봐 공통되어 있는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이걸 고시훈령이라 그래요. 고시훈령. 자, 이런 뜻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약제 상한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야, 이 약품은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정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한가를 이렇게 정해. 그럼 상한가를 그렇게 정하라는 얘기는 그 약품에 관해서는 공단 공단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을 이렇게 정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보다 더 고가의 약품을 쓸 때에는 그 이상의 것은 자기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강보험공단이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게 고시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고시의 법적 성질 첫 번째, 고시가 법규로서 강학사 행정이 밖에 행정작용.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부의 공무원에게 한 고시인데 요게 이쪽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고시가 법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고시는 뭐예요?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과 지금 법규는 행정규칙과 법규는 이거 서로 다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일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요게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요게 갈 수 있냐 저게. 옛날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둘 사이는 교류가 있을 수가 없다. 왜? 국민 쪽이고 내부의 부하 직원을 향한 것이므로 절대 오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일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일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볼게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규로서 강학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일 수 있을까? 즉 법규가 될 수 있을까? 행정규칙은 강학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 안 돼요. 행정작용은 국민을 향한 거라고요. 무조건. 이거 다 국민 쪽에 있다고요. 국민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이게 국민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은 뭐라고요? 내부로 향하고 있잖아요. 국민 쪽으로 안 나오고 자기 조직 내부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직의 나와바리를 벗어나서 국민 쪽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건 법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만이 그 밖의 행정작용에 행정입법 중에 법규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아시겠죠? 지금. 그러면 행정규칙이 그 밖에 행정작용이 되려면, 그래서 강학상 행정이 밖에 행정작용이 되려면 법규가 돼야 돼요. 법규가.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규로서 강학상 행정이 밖에 행정작용 판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 거기서 행정규칙의 형식 밑줄. 그 다음에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밑줄. 자, 법령의 내용은 국민에게 권리의 설정, 의무 부담을 명하는 걸 법령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법령의 내용이 뭐라고요? 국민의 권리 설정, 의무 부담을 명하는 거라고요. 권리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걸 법령의 내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판례가 지금 얘기하거든요. 자, 법령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법령은 법률 플러스 시행령을 말해요. 법률 플러스 시행령을 말해요. 그래서 법률 플러스 시행령만 법규예요, 사실. 권리의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니까. 근데 그거를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행정규칙 형식 밑줄 쳐놨죠? 그 위에다가 고시
고시훈령 이렇게 쓰세요. 고시훈령. 행정규칙 형식은 고시훈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고시훈령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런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자 여기서 밑줄, 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 부여,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 부여, 권한 부여예요. 그래서 내용에 그 다음에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은 뭐 때문에 갖게 된다고요? 법령 규정 때문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령 규정 찾는 게 답이에요, 사실 이것도. 법령 규정을 찾는 게 답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갖게 되고, 따라서 당의 법령의 이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자 그것들과 결합하여, 여기서의 그것들이 뭐냐면 법령이요, 당의 법령이요. 법령은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니까 복수예요, 법령은. 그래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 밑줄 치고 밑에다 성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같은 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법규 명령이 된다가 아니에요. 행정규칙인데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돼요. 행정규칙인데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행정규칙인데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안의 경우, 자,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는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보험법, 이거 좋나? 이게 목차에 왼편에 국민건강보험법 98조에 따라 98조 국민건강보험법 안 줬는데 이거 줘야 되는 거거든요. 46조하고 제가 참조조문을 빼먹었네. 이거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참조조문 나와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자의 동그라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령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법령이에요, 이게. 법령. 그래서 법령 규정을 찾는 게 답이에요. 이임을 하는 법령 규정을 찾는 게 답인데 46조와 22조의 이임을 받아 요양급여의 범위를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벗어났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규로서 강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이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제 강화사 행정이 밖에 행정적이니까 뭐 강화사 행정이 준하냐는 거죠. 판례, 항구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고,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 직관. 그럼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는 여기 핵심 키워드는 특정이에요, 특정. 특정 치료 재료의 코드, 품명, 규격, 제조회사, 상한 금액을, 자, 특정의 동그라미. 두 번째는 구체적 동그라미, 직접 동그라미. 이건 뭐예요? 특정은 개별이란과 동의어예요. 개직구잖아요, 지금.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그죠? 그 말을, 개직구 말을 이렇게 펼쳐서 표현을 했어요. 특정 치료재료의 코드, 품명, 규격, 제조회사 상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자, 이렇게 개직구, 이 개직구가 행정행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므로 강항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보건복지부 고시는 강항상 행정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개직구이니까 강항상 행정의 성질을 갖고 준하는 행정작용이죠. 설문 해결. 자,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성질은 강화사 행정의 밖에 강화사 행정의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꼭 쓰라고 그랬죠. 이원설. 그러니까 그 밖에 예전에 행정작용이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에 대해서라고 설문 해결에서 붙여줘야 돼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면서 개직구, 개별적 구체적 예보를 가진 법적 행위이므로 수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부 처분까지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여기까지 35페이지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했던 거 우리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익혔던 사례 문제뿐만 아니라 넘어간 것도 다 읽어주세요. 넘어간 것도 계속 읽어주세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외울 거 외우시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충분하게 이거를 워밍업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음 2기 때에는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요. 들었던 게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더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변호사 애들 상대로 이제 이거 강의할 때는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를 해요. 하루에. 연달아서 6일 동안. 그럼 그 다음날 200페이지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200페이지 내에서. 다 써요. 다 외워서 와요. 애들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암기하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자고.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도전을 해서 두 문자 했던 걸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연기 때 이제 썼던 판서 노트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지금 나갔던 것까지 볼 때까지 그 지점을 먼저 보세요. 그 판서 노트를 먼저 봐서 머릿속에다 이미지 메이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거기서 그렇게 했던 걸 여기서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기억이 오래 가요. 기억이 오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뭘 이해를 깊게 하고 뭘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기억을 홀딩해서 시험장 가서 토해내면 돼요. 그러면 바로 무조건 60점대 나와요. 행정정성법 60점 이상을 맞아야 딴 데서 부담감이 없죠. 행정정성법 버벅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35페이지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 이제 37페이지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일찍 오세요. 다음에는 10시까지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러냐면 그 강의 시간은 가급적이면은 그 침해를 안 당하려고 그래요. 시험 쓰는 걸로. 이게 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 40분 정도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좀 50점짜리 좀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쓰실 때 쓰는 자리에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토해내셔야 돼요. 쓰실 때는 그냥 계속 막 흘러가야 돼요. 막 그러니까 대전소포, 대전제, 전제상황 제시, 그다음에 소존제 어떻게 쓰지, 그다음에 뭐뭐인지 여부, 판례 암기했던 거 쓰고. 두 문자로 암기했던 거 막 쓰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딱 써주고 설문 해결. 설문 해결은 뭐예요?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주고 설문 해결은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주셔야 돼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공부하셨다가 시험 문제 40분 동안에는 50점을 써야 돼요. 40분 동안 50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요. 그냥 배웠던 대로 그냥 토해내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채점을 해드릴게요. 채점을. 무슨 첨삭은 없어요. 이게 수학을 첨삭해 주는 경우 없잖아요. 수학 문제를 첨삭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뭘 몰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클리닉을 해주는 건 있어도 첨삭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면 제 카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있지? 스페이스 클래스인가? 아니 그 조홍주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그냥 다음에다가 조홍주라고 쓰시면 일행이피라고 카페에 있어요. 다음에 조홍주라고 쓰시면 나와요. 그냥 바로. 그래서 다음에 있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하면 돼요. 스페이스 클래스인가? 스페이스 클래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안 쓰니까 제가 가끔 잊어먹어요. 저기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그 노무사 그 Q&A 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거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거기다 다 올려요. 올리고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그 자기가 없는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올려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버리고 사진 찍어. 그 다음에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를 사진 찍어서 올려도 돼요. 이거 외에도 이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혹은 판례를 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판례도 찍어서 올리시고 하여튼 이거 한계가 없어요. Q&A는 그냥 막 올리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제가 가능하면 직문즉답을 해드릴 건데 좀 늦더라도 최소한 3일 이내에 무조건 답이 되도록 제가 꾸준히 그쪽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한번 더 달려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